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워크입니다. 우리 이제 건축직 오리엔테이션 건축구조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직 공무원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축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 각 중앙부처 장관님들 밑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직렬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뭐 지방직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 군, 구에 있는 건축가 이런 직원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 우리가 교육청 시도급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이런 서울특별시 이런 데 보면 교육청들이 있어요. 교육청 밑에 또 지원교육청이 있고요. 이런 공무원들 건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직 관련 공사공단은 뭐냐면 이 건축직 공무원들은 국가나 아니면 지방단체에 소속되는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뭐 짓겠다든가 사업 관리를 할 때는 직접 국가나 지방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라든가 지방단체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가 있어요. 뭐 공공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LH공사, SH공사, 국제해관공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LH공사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죠.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여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이제 건축공무원 시험이 있고 공사공단 시험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건축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시험은 우리가 전공 시험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뭐 기사 시험이나 건설 시험보다는 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이 건축공무원 시험은 약간씩 변동이 생겨서 대체로 이제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3월, 4월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보통 시험 보는데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2018년 12월 또는 1월, 2019년 1월 이때 이제 보통 발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시험, 구급 시험이 4월에 시험 보고요. 보통 이건 6월 시험이 중요해요. 6월 시험에 보면 우리가 지방직,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을 우리 같은 날짜로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겠죠? 그 이유를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군무원 시험 같은 게 보통 뭐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데 뭐 6월에서 8월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시험을 받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국가의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8월에 보통 시행을 합니다. 10월에는 이제 지방직급이나 경력경쟁 그걸 보겠고요. 자, 그 건축공무원의 업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축직 공무원은 이 업무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예요. 건설기획 업무, 인허가 업무, 건설 감독 업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건설기획이다 그러면 중앙본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부처의 세종시에 있는 어떤 본부, 또는 우리가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의 본청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건설기획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령을 우리가 제정한다든가 뭐 시도조례, 뭐 정책 수립, 기준 수립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건설 기획 업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업무가 있어요. 인허가, 허가.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뭐 시도, 지방, 뭐 시도 교육청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업무가 있고요. 세 번째 건설감독이에요. 이 건설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인 어떤 그 기관에 속하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발주하고 공사감독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해당 구에서 동청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행정구역상 구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발주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건설감독이라고 해서 주로 건설감독 업무는 이제 여러분들 현장 관리, 발주하고 뭐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하는 것들을 건설감독이랍니다. 특히나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된 업무가 이제 건설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발주청이라고 했어요. 발주청이라고 해서 그래서 학교 같은 시설들을 발주하고 할 때 당연히 공무원들이 주로 공사감독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시험에 룰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의 룰은 계산기를 이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자격증 시험 공부하다 계산기 많이 이참하시잖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계산기를 이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 유형이 몇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구조역학이라든가 철근, 고도, 철골 이런 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철골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구조역학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철곡투 구조라든가 철골에서도 일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용이 많지는 않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몇 문제는 할 수 없는 게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 팁이 필요해요. 좀 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있죠. 물론 교재도 제가 실기 있지만 교재 내용에 조금 더 쉽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 계산의 팁이죠. 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락이 쉬운 과목이에요, 구조가.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락이 많이 나는 이유. 일단, 계산 문제 유형은 사실은 맞히셔야 되는데, 이 계산 문제 유형, 이걸 연습 안 하시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공 기초 약하든가, 아니면 이 비전공 직렬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게 구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모든 학생들이 다 전공을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제가 요번에도 이제 지방직, 우리가 면접 지도를 하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비전공자 또는 유사전공자에 수수했는데 이런 학생들 입장에선 구조역학이 어렵고 철콘, 철골 같은 계산 문제 유형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 암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락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시면 과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열심히 들으시면 과락은 절대 피해요.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다만 이제 계산 문제의 우리 점수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해를 하신다면 과락은 피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암기를 얼마만큼 본인이 충실하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약간 성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산점 포함한 평균 성적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합니다. 이 통계치를 우리가 보시면요. 2018년도 25개 시군에서 모집을 했는데 무슨 시에는 1명 모집에 2명 지원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요. 과락이 났습니다. 그럼 최소는 45점, 평균 57.8, 최대가 74요. 굉장히 최소 최대치가 편차가 크죠? 그게 뭐냐? 그 많은 편차 중에 어떤 학생은 분명히 어떤 시군에서는 합격을 했는데 어떤 시군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 74점이 나온 이런 그 지방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 불구하고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일부 최소 45점이면 굉장히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점수, 이런 기관에서 50점마저도 훌륭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역 선택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겠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전공 과목 같은 경우, 특히나 구조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과락을 피해야 돼 최적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암기도 많고 기준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주 출제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학.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계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이런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걸 하면 아주 빠르게 정답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배우시면 역학은 무조건 맞는다. 거의 90% 이상. 그러고 나서 이제 자주 출몰되는 것 중에 숙지할 수 있는 부분 딱.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해를 필요로 암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하면요. 최소 과락은 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복적인 숙지, 특히나 기본서 수업 외에도 테마 특강 모의고사까지 충분히 푸신다면 성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성적이 안 나 고민입니다. 라는 학생이 제 수업 들으면 처음에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조라는 게 너무 쉬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시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딱 푸시면 합격을 합니다. 당연히. 합격을 해요. 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팁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분명히 합니다. 자, 그 다음 2018 국가일 9급입니다. 야, 굉장히 치열하죠? 결국 1%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응시인원의 1%.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수재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1% 안에서 합격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요이청 같은 경우는요, 반면에 합격률이 49%예요. 야, 높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르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이 건축계획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교육청 경력경쟁 유형이 국가지방 서울시와 상이합니다. 너무 틀려요. 범위가 틀리고요. 다루는 내용이 달라요. 물론 2019년, 2020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국가나 지방지 서울시와 유사하게 될 거라고 믿지만 아직까지는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추세가.
그래서 키마카 강좌에서는요, 이 교육청 경영 경쟁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어떤 테마 특강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별도의 테마 특강 강의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축 구조와 기본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출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물론 그 기본 수를 들으시면서 중간 난이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경력기준도 나오는 시험 문제 범위도 다 기본수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테마 특강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 특강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별도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좌를 구성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정말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제가 많이 모의고사 문제로 별도 강의 진행을 하긴 했지만 테마 특강까지도 약간 이 구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커트라인이죠. 이 커트라인은 다르다는 얘기죠. 성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락을 피하고 평균 성적이 향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교육청과 이 군무원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지방직, 특히 지방직과 서울시, 그렇죠?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지방직 할 거냐, 교육청 할 거냐, 서울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 건축 구조의 특징입니다. 건축 구조. 사실 우리가 이 필수 과목이긴 한데 이 과락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락을 피하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 역학은 득점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 나왔다 그러면 글쎄 뭐 모르지만 그래도 역학은 거의 90% 정도. 그 다음에 아주 필수로 나오는 기준들이 있어요. 늘 단골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단골이 아닌 거다. 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공부해서는요, 여러분들 안 돼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자, 우리가 이 탁구공 있죠, 탁구공. 탁구공 탁구공 몇 개 있어요? 탁구공이 딱 뭡니까? 다 기출문제 나올 수 있는 족보들이에요. 그죠? 탁구공 몇 개 가지고 갈 수 있나? 한 손에 집을 쓰는 탁구공 개수 몇 개가 될까요? 많지 않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내구조, 두뇌구조, 암기랑 생각하시면 뭐 건축 구조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다 너무 안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인 거를 기본으로 한다면 과락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과락을 피하면 일단 일차적으로 뭡니까? 합격권에 다가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락을 피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암기 흐름 이해가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는 거예요. 특히나 기본 강의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조 같은 게 특히 기초 약한 학생분들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라. 그러다가 이제 테마 특강 때가 되면 이제 확실히 선택을 해드려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공부해보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딱 하다 보면 여러분들 실전과 거의 유사하게 제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과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기본서 안 듣고 테마 특강만 든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테마 특강만 듣는다든가 아니면 또 모의고사 문제만 듣는다든가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 코스가 있어요. 이 코스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냐? 기본서에는 큰 틀을 잡고요.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있는지를 대충 알고 그렇죠? 기본 룰이 이거구나. 역학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테마 특강에 다시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는 실전을 대비해서 감을 익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될 때 점수가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될 때. 이 건축구조 과목의 어떤 범위 굉장히 좁지 않습니다. 넓어요. 특히나 총론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건축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KDS라고, 건축구조 설계 기준, KDS 41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으로 제가 강의 잡고 교재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용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계 기준이나 구조 유형이라든가 용어 이해, 설계 하종 등을 구조 총론에 다루고 있고요. 구조역학, 구조역학 여러분들 처음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 되게 쉽게 제가 말씀드려요. 특히나 교재는 우리가 기본적 교과서니까 이런 일정한 흐름으로 다루는데 문제를 푸는 팁들을 여기서 가르쳐드려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부정중 구조물의 일부나 정정 구조물의 차수, 트러스, 반력 이거 정말 쉽습니다.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몇 초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유형들이 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고 설명해드려요.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바로 맞춰요. 바로. 1분이 필요하지 않고 3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본 학생들 알아요. 초급구조
초구조, 목구조, 조적구조를 다루고 있고요. 기타 일반 구조나 시공재료 같은 경우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로 출제가 됐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구나라는 유형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루고요. 학습 과정이에요. 학습 과정에 이제 우리 기본선 학습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큰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끔 보면 학생들이 그래요.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성적을 좀, 특히 지방직 같은 경 그럴 수 있거든요. 교육청이나. 근데 면접 준비하려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전공이 약한 거예요. 물론 전국 공부를 기사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가 학교 열심히, 그건 돼요. 하지만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이제 넓고 문제형이 우리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공을 좀 듣고 공부하시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도 80강 내외 정도의 강의입니다. 짧게는 70강, 크게는 어떤 80강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수 학습도요, 노량진에서 한 반 정도 촬영하고요. 반 정도는 스튜디오 강의 진행을 합니다. 왜? 노량진 오프라인 강의 시간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거 제대로 강의하면 한 5개월, 6개월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 강의 일정상, 강좌 칼럼상 보통 제가 9, 10, 11 정도 제가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보통 12월 달부터는 제가 오프라인 촬영을 안 하고 온라인 촬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10월 하던 중순 이후에 말 이때는 이제 강의를 이만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온라인 강의 촬영하셔서 우리 80강 정도를 우리가 진도를 맞춰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테마 특강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고요. 8주 강의 딱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에 개강해서 2월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고요. 이 테마 특강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한 3주나 4주 정도는 우리가 현장 강의하고 나머지 이제 보완적으로 강의 진행을 해서 8주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테마 특강 같은 경우도요. 그 강의 내용에 따라 보통 우리가 한 강좌가 4강 할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 계획하고 오후에 구조를 하면. 그런데 이제 내용에 따라요. 보통 그 한 주 강의가 6강, 7강 나오는 경우도 있고 8강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노량진에서 강의 못 해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8주 강의지만 강좌 수는 보통 한 40강 정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3주 완성이 있어요. 보통 이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이제 현장 강의하지 않고요. 노량진에서 하지 않고 이제 스튜디오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주 완성이 있고요. 교육청 및 경력 경쟁은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교육청 경력 경쟁 학생들을 그 수강생이 많지 않지만 그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제가 5월 모의고사라서 실제 4월 같이 진행을 하는데 5월째 붙였어요. 왜냐하면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교육청 및 경력 경쟁은 별도의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왜? 문제 유형이 달라요. 우리 학생들 아마 작년에 들으신 분 다 물어보면 알 거예요. 문제 유형이 다른 걸 학습한다라고 할 거고 유사한 문제가 실제로 나오니까 또.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풀이 과정은요, 우리 이제 그 이제 고시동대에 지금 책이 지금 10월이나 11월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를 별도로, 제가 문제 구성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구성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이죠. 일단 중요한 게 Q&A예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홈피 Q&A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기출 가능한 핵심적 이런 용어적 정의를 일단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 돼요. 많이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강의라는 것은요. 서로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도 와야 돼. 그래서 딱딱 맞춰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엇박자가 나면 얻을 게 없죠. 또는 이렇게 가는데 후퇴를 해 부정적으로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서로 호흡과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 통해서 문제의 이용과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간혹 테마 강의만 들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아까 얘기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들으시고 테마 강의에 조금 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서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갈 때 가장 쓸만한 문제 유형들을 미리 한번 실전을 대비해서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면 그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 후 합격 수기 올리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면접자료 및 면접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기본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공부하겠다,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 여러분 천재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에 따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때에 따라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해서 한쪽에 놓을 곳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고요. 이 공부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준도 좀 무슨 기준이 이런 것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때에 따라 이거는 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좀 수준 있게 공부해야 돼. 이건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려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다루셔서 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잘 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현재 지금 오리엔테이션 강좌 스튜디오 강의인데 실제 강의는 노량진에서 다음 주부터 촬영을 우리가 현장 강의를 촬영할 겁니다. 다다음 주부터. 그래서 현재 우리 그 교재 같은 경우, 구조 교재 같은 경우 분권화가 돼서요. 이번에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이론편으로 해서 얍삭 조금 더 이제 두께를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편리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권했으니까 두 번째 편은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론과 문제를 분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고 지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